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동산 성공투자 파트너 로드맨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주택담보대출 전면 중단, 향후 시장 전망 및 대응 전략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뉴스를 통해 다들 한 번씩 접하셨겠지만 현재 대출 중단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오늘부터 농협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부동산 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대출 중단 사태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주 금요일인 2021년 8월 20일 날에 금융위원회에서 회의를 소집했고요. 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로부터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를 지키기 위한 계획을 확인하기 위해 회의를 진행했고요. 이 회의 이후에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오늘 날짜인 8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참고로 농협은행은 1금융권이고요. 단위농협 같은 경우에는 2금융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단순히 주택담보대출만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로 일으키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비대면 아파트 담보대출, 집단대출 등 부동산 담보대출을 전방위적으로 중단을 했다는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기존 계약을 증액한다던가 재약정하는 것도 불가하기 때문에 이 농협 1금융권을 이용하던 분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상 유례 없는 아주 폭탄적인 금융권 규제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2금융권인 지역 단위 농협도 집단 대출을 일시 중단하였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을 기존 60%에서 낮추도록 공고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죠. 월요일에는 우리은행도 전세대출을 9월까지 중단하겠다. 그리고 SC제일은행도 일부 주담대 대출 상품을 중단하겠다. 그리고 카카오뱅크의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신용대출 한도를 기존 연봉의 2배 한도를 연봉 수준으로 낮춘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출 중단 사태가 일어나게 된 배경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오는 4월에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제라는 것을 도입하게 됩니다. 이 가계대출 총량제의 경우에는요. 은행이 작년과 비교해서 대출 증가율을 최대 6%를 넘지 않도록 관리를 하라는 그런 내용을 골자로 다루고 있는 것이고요. 아랫부분에 보시게 되면 이때 당시에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 브리핑을 했는 내용 중 일부를 제가 발췌해온 부분인데요. 내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4%대로 복원하려는 목표 하에 금년도에는 5에서 6%대로 이 증가 수준을 관리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이렇게 칼을 빼드는 상황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가장 첫 번째 타겟으로 농협을 건드린 것이고요. 그렇다면 현재 1금융권에 있는 메이저 5대 은행별 가계대출 증가율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게 되면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은 5%에서 6% 선이고요. 현재 농협이 7.3%로 이미 금융위원회 공고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 뒤를 이어 하나은행 4.2%,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각각 2.9%씩, 그리고 신한은행이 2.1% 이렇게 전년 대비 가계대출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도 한번 살펴보자면요. 신협은 오히려 올해가 작년에 비해 0.15% 소폭 감소했고요. 수협 0.67%, 산림 0.28%, 새마을 0.47%, 그리고 단위농협은 8.16%로 농협은행과 마찬가지로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인 5%에서 6%를 초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는 부분이 당장 오늘부터 농협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하는 상황에서 이 대출 중단 사태가 농협을 시작으로 다른 은행으로까지 연쇄 반응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 연쇄 반응을 우려하는 시장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금융위원회에서는 어제 추가적인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보시게 되면 농협 외의 대형 시중은행 및 금융회사들은 가계대출 자체 취급 목표치까지 아직 여유가 많이 있다는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농협의 대출 전면 중단 사태가 다른 대형 시중은행으로 번지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런 입장이고요. 내일 모레 예정이 되어 있는 대출금리 인상, 아마 인상될 확률이 높다고 저는 보고요. 우대금리 하향 조정,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이 자금 조달 계획을 보다 보수적으로 책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에서는 입장을 표명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이번 농협 부동산 대출 중단 사태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제 의견을 말씀드려보자면, 물론 금융위원회에서는 당장 다른 은행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진화를 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대출 보릿고개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농협 대출이 전면 중단이 된다면 이 사람들의 심리가 대출이 되는 은행으로 수요가 몰리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규제가 없는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풍선 효과로 인해서 평소보다 훨씬 많은 대출 의뢰가 몰릴 것이고요. 또한 현재 당장은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들의 경우에도 이 대출 보릿고개를 대비하여 미리 대출을 받아 놓으려는 가수요도 함께 몰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강제적으로 대출을 규제해버리게 된다면 연쇄적으로 다른 은행 대출들도 빠르게 한도가 소진되면서 대출 절벽이 심화가 될 것이라고 저는 내다보고 있고요. 아직 기준금리가 오르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이 대출의 신규 건수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출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주택 거래량도 감소하게 될 것이고요. 가계의 이자 부담도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나 아니면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이런 정책 기조에 따른 이 부동산 시장의 방향에 대해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되겠는데요. 결론적으로 15억 이하의 주택 거래의 심리가 더더욱 위축이 될 것입니다. 왜 15억이냐면 지금도 15억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어차피 대출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현재 재산권 침해라는 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현재 헌법 소원이 진행 중에 있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1금융권의 나머지 은행으로 대출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1금융권의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로 이 대출 한도가 빠르게 소진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1금융권보다 규제 영향이 덜한 2금융권으로 대출 쏠림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요. 1금융권, 2금융권 할 것 없이 이 은행에서는 신규 대출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할 겁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러한 악재는 조정장을 연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 조정장이 없거나 잠시 보합장이 연출되다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요. 왜냐하면 이 부동산의 경우에는 공급이 풀리면서 규제가 들어가야 거래가 일어나면서 하락이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비정상적인 시장이 연출되고 있다 보니 거래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출이 제한이 들어오기 때문에 팔려는 사람도 팔 수가 없고 살려는 사람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씨가 마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장이 오더라도 아주 잠깐 오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그리고 은행의 경우에도 이 대출을 통해 이윤을 남기는 곳이기 때문에 이 대출 제한을 영원히 할 수도 없는 노릇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제한이 어느 정도 다시 정상화가 된다면 오히려 단기적으로 억지로 눌러놨던 이 에너지가 폭발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요, 농협 대출 전면금지 사태가 다른 은행으로 확산 적용되는지 이 도미노 현상을 잘 관찰하여서 대응을 하셔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신규 부동산 매입 계획이 있으시고 이 매입 자금이 확보가 되어 있으신 분들이라면 다른 은행도 대출 중단이 오기 전에 신속하게 대출을 하여 매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반면에 나는 계획은 있지만 지금 당장 매입 자금이 부족하여 살고 있는 주택을 매각하고 그 다음에 갈아타기를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이 과정 중에 이 대출 시장이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조금 시장을 관망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담입니다만 어제도 제 고객 중에 한 분이 이 새마을은행의 이 대출 승계 여부를 확인을 해보셨는데, 확실히 과거보다 이 대출 승계의 한도가 많이 축소된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고요. 그나마 다행히 아직 2금융권에는 이 대출 규제의 영향이 미미합니다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렇게 대출 쏠림 현상이 가속화된다면 1금융권의 다른 은행들, 그리고 더 심해진다면 2금융권까지 영향이 가지 않을까
않을까. 그래서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조속히 이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안정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요즘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한 번씩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부동산 정보와 알짜 매물들을 소개해드리는 로드맨 부동산의 김소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